자, 안녕하세요. 냉분입니다. 자, 일단 냉분픽 113승 89패가 됐죠. 이제 5연승이고, 이번 주말에 아주 성과가 좋았습니다. 연승을 이어가면서, 그 주말에 마무리가 이제 좀 잘 돼야 되는데, 일단 아스날 오버하고, 미러키를 가놓은 상태죠. 일단 냉분픽 그 표를 보면, 지금 10연승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조금 이제 먹죽을 하다가, 이제 5연승 흐름인데 지금 4월 달에 그 폼이 미쳤죠. 그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서 좀 승률을 좀 더 올릴 수. 제가 지금 목표하는 승률은 아직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목표한 승률을 이룰 때까지는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아스날 오바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여기 좀 도전픽이고 미러키스는 제가 내일 그 느바 경기 정배 중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조합을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제 스타일상 이렇게 뭐 아스날 오바만 이제 가져갔으면 가져갔지, 아니면 미러키 승만 뭐 가져갔으면 가져갔지, 이렇게 두 개를 조합을 하지는 않는데, 일단은 이제 아스날 오바가 좀 도전 느낌이고 미러키 승은 조금 더 이제 배당을 올리는 그런 용도로 일단 가져갔습니다. 내일 그 이제 드바부터 이제 보게 된다면, 일단 그 멤피스하고 이제 레이커스인데, 자 일단 이제 아담스 선수가 여전히 뭐 결장이죠. 뭐 물론 이제 아담스 선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큰 이제 부분인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레이커스가 뭐 최근에 가장 이제 느바에서 핫한 팀 중 하나고, 그리고 이제 그 트레이드로 이제 선수들을 영입을 하고 나서 가장 이제 어떤 이제 벤치와 이제 선발 구간에서 좀 이제 엄청나게 향상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어, 플레이오프에서 좀 다크호스로 이제 떠오른 느낌이죠. 일단 그 르브론 제임스랑 이제 데이비스 선수가 우승을 같이 해본 그 듀오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아니다. 자, 그런데 일단 멤피스의 이 경기가 홈이라는 부분이 있죠. 멤피스가 이제 서부를 쥐고 이제 위를 달리면서 음, 이제 상당히 강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강팀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해서 이제 골스가 이제 멤피스 원정에서 이제 연이어서 이제 깨지는 모습에서 그 멤피스의 그 홈에서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죠. 거의 승률이 80% 이상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멤피스의 홈에서 반대로 가져가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지금 레이커스가 벤치 구간도 좋고 선발에서도 이제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자 그것은 사실은 이제 레이커스가 동기부여가 아주 컸던 그 적도 이제 유타와 2군과 이제 경기를 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경기들도 굉장히 접전을 했었다. 그래서 레이커스 팀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수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멤피스가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사실은 레이커스를 굉장히 괴롭힐 수 있는 경기라고 보고, 공격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좀 어려운 경기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거는 멤피스 승으로 봐야 됩니다. 보고 싶어요가 아니라 멤피스 승으로 봐요. 뭐 레이커스가 어느 정도 비빌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있지만, 자 결국에는 이 멤피스가 홈에서 이 경기를 잡아낼 가능성이 큽니다. 자 미러키하고 이제 마이애미인데, 제가 미러키를 픽한 이유는 사실은, 자 마이애미라는 팀이 예전에 이제 미러키를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이긴 적도 있고, 굉장히 그 이제 스포엘스트라 감독이 그 쿠보 선수를 막는 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쿤보의 그 돌파 동선을 그 아데바요와 나머지 선수들이 막으면서 이제 나머지 선수들 그 외곽을 이제 수비를 이제 억제하는, 그 외곽 공격을 억제하는 그런 이제 그 경기 플랜으로 미러키를 잡아내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마이애미란 팀이 물론 이제 프린을 이제 겪어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약간의 체력 소모가 이제, 그리고 하루 만에 이제 하루 휴식한 이후에 또 원정이죠. 자 그런 부분이, 자 만약에 제가 이제 마이애미가 그냥 이 경기를 이제 플레이어 인 토너먼트를 겪지 않고
8위로 올라와서 미러키랑 이제 1번 시드랑 붙는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런 경기를 했다고 하면 저는 이 경기를 미러키 승으로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마이애미가 프린을 거쳐오면서 체력적인 소모가 어느 정도 존재를 한다고 보고 이게 원정에서 마이애미가 과연 첫 경기를 잡아낼 수 있을 거냐고 했을 때는 이 팀의 구성상 사실 미러키를 어느 정도 괴롭힐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은 이제 존재한다고 보지만 결국에는 저는 미러키가 첫 경기를 잡아낼 것이라고 보고 미러키 승 정도만. 자, 피닉스하고 이제 클리퍼스인데 자, 피닉스가 굉장히 뭐 똥배를 받았죠. 클리퍼스라는 팀이 좀 만만한 팀은 아니고 사실은 이 팀 두 팀 간에 유의미한 사실은 어떤 전력 차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승수도 물론 그렇지만 이제 듀란트 선수가 합류하고 나서 피닉스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됐죠. 자, 그런데 저는 이게 피닉스가 물론 이제 홈이고 경기력이 뭐 이렇게 나쁘지 않고 최근에 좋았고 듀란트 선수도 플레이오프에서 굉장히 강한 선수긴 한데 왠지 좀 찝찝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 이제 피닉스가 듀란트를 영입함으로 해서 이제 벤치 구원이 좀 얇아졌다는 점. 그래서 수비 자체가 그렇게 이제 강하다고는 이제 볼 수가 없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불안 요소가 있죠.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굳이 피닉스 뭐 똥배를 뭐 가져가기보다는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클리퍼스가 비벼주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저는 클리퍼스 프레노. 덴버하고 미네소타입니다. 저는 이제 덴버라는 팀을 그렇게 뭐 높게 평가를 안 하는데 물론 이제 덴버라는 팀이 이제 뭐 서부지구 1위를 했던 이제 팀이고 요키치 선수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선수긴 한데 이 팀의 문제는 결국에는 수비와 림 프로텍팅 그리고 요키치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재능의 합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선수들이 뭐 완전히 요키치 선수의 버금갈 만한 이제 뭐 S급 선수 뭐 A 플러스급 선수들은 아니지만 사실 A급 선수들은 어느 정도 이제 존재를 한다고 이제 보고 자 그러면 홈에서 미네소타도 이제 프린을 거쳐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부침이 있었던 팀이죠. 지금 뭐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 미네소타라는 팀 자체가 저는 요키치 선수를 어느 정도 이제 괴롭힐 수 있는 구조의 팀이라고 보긴 해요. 어떤 이제 그 수비적인 부분에서 더더욱 좀 괴롭힐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봐서 미네소타가 어느 정도 이 경기를 덴버 상대로 비벼줄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 경기가 체력적인 부담이 조금 크고 원정인 점 그래서 이거는 저는 덴버가 미네소타의 수비를 상대로 어느 정도 이제 외곽슛이 많이 터질 수 있는 구조의 경기이지 않을까라고 봐서 저는 이 경기를 두 가지로 보는데 일단 덴버 마인과 덴버 승이겠죠 당연히 승과 마인 승 그 다음에 오버까지 아무래도 미네소타가 체력적인 부분에서 수비적으로 그렇게 단단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덴버가 굉장히 많은 득점을 터뜨리지 않을까 이 경기에서 그래서 오버까지 볼게요. 디트하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인데 일단 물분은 사실은 제가 항상 이제 얘기하지만 이게 뭐 새벽에 있는 경기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변수가 굉장히 야구 자체가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했죠. 이제 야구라는 이제 경기가 우리는 이제 쉽게 말해서 한 경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야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회부터 9회까지 9개 게임이 같이 겹쳐 있는 이제 스포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회부터 뭐 3회까지 4회까지 한 5회까지 선발 투수가 던져주고 그 다음부터는 또 선발 그 중간 게투 선수들이 한 이닝씩 다시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닝을 더 이제 바꿔서 하는 경기마다 그 순간마다 새로운 경기를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 나오는 이제 로건랩 선수가 이제 1회부터 5회까지 던진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로건랩 선수가 털리냐 안 털리냐에 따라서 뭐 필승조가 나올지 아니면 패전조가 나올지 뭐 추격조가 나올지 그거에 따라서 갑자기
이 정배로 나왔던 게 이제 역배로 바뀔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제 부분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물분은 사실은 감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운 그리고 감 이게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제 분석을 하자면 일단 이제 디트로이트가 두 경기를 이겼죠.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냐면 설마 뭐 스윕을 안 당하겠지 뭐 요 경기까지는 이기겠지 이제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어 사실은 이제 야구라는 게임이 한 경기 한 경기가 모두 다 독립 변수고 그 안에 또 9개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변수가 굉장히 많은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 나눠먹기가 아니라 이제 뭐 스위패를 안 당한다는 가정이 아니라 지난 경기에서 어떤 로건앱 선수의 경기력이 저는 어느 정도 그 경기에서 어느 정도 털리긴 했지만 좀 반등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 보이드 선수도 뭐 웹 선수에 못지않게 좀 어느 정도 이제 홈에서는 잘 던지는 투수기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 경기가 샌프란시스코가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승으로 볼게요. 자, 보스턴하고 이제 천사인데 보스턴이 그 오늘 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하면서 좀 반등을 했던 모습이고 뭐 천사는 이제 경기력이 계속 이제 뭐 빠따도 그렇지만 뭐 나아졌다가 어느 날에는 빠따가 안 터져서 그냥 개사망하고 자 요런 경기를 반복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위틀록 선수하고 이제 디트머스 선수랑 이제 어느 선수가 더 좀 솔리드한 선발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아무래도 디트머스 선수가 조금 더 낫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보스턴이 이제 오늘 경기를 이제 가져가긴 했지만 저는 내일 경기에서는 천사 프렌 쪽으로 볼게요. 천사도 뭐 그렇게 빠따에서 많이 밀리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다. 천사 프렌으로. 뉴욕하고 이제 미네소타인데 일단 게리콜 선수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반대로 가기는 굉장히 어렵죠. 반대로 가기는 어렵고 이제 파블로 로페즈 선수도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선발 간에 이제 약간 이제 호투가 나온다는 가정 하에 지금 이제 뉴욕도 그렇게 뭐 빠따가 뭐 활성화된 그런 모습은 아니고 미네소타도 빠따가 이제 많이 뭐 활성화됐다가 어느 정도 죽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는 양 선발 간에 어떤 투수전이 조금 나온다고 생각해서 저는 언더로 볼게요. 자, 워싱턴하고 클리블랜드인데 일단 비버 선수, 에이스 선수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반대 개꿀 코빈 선수. 이제 반대가 개꿀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코빈 선수가 뭐 작년도 그렇지만 재작년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물부에서 통하지 않는 선수가 아닌가. 예전에는 이제 뭐 강력한 구위를 토대로 상대편의 그 타자들을 이제 찍어 누르는 그런 유형의 이제 투수였다면 사실은 지금은 이제 구위도 많이 약해졌고 변화구도 이제 제구가 잘 안 되고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물부에 있으면 안 되는 투수가 아닌가 더 이상 이제 물부에서 통하지 않는 투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뭐 나올 때마다 털리니까 사실은 이런 선수를 계속 왜 기용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저는 내일 경기에서 이거는 당연히 클불슨과 마인으로 가야지 맞는 거죠. 타선조차도 뭐 클불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클불슨과 마인슨. 자, 토론토하고 템파인데 템파가 이제 13연승을 하다가 토론토에게 이제 2연패를 했죠. 그럼 내일 경기에서 그러면 당연히 템파가 내일 경기에서 당연히 이길 정도의 그 능력과 타이밍이 됐다고 이제 보는데 문제는 상대가 마노아라 선수라는 거죠. 물론 마노아라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만큼 이제 구속도 나오지 않고 좀 솔리드한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템파도 이제 맥클라나 선수가 이제 나왔다는 거죠. 뭐 그러면 당연히 이제 맥클라나 선수가 이제 실질적인 지금 템파베이의 에이스니까 이 경기를 당연히 잡아야 되는 게 맞는데 어느 정도 저는 이제 고전을 할 가능성은 존재를 한다고 봐요. 이제 이 만화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템파베이라고 해도
마누아 선수를 공략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양팀 간의 투수 간의 투수전이 예상된다고 봐서 저는 언더 쪽으로 볼게요. 자, 이거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밑에 이제 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59% 이제 B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치 경기라고 본다면 굳이 이 경기를 뭐 예상을 하기는 해서 괜히 우치를 당하는 경기를 가져가는 것은 조금 그렇긴 한데, 굳이 이 경기를 제가 예상을 하자면 양선발이 누가 더 이제 믿을 만한 투수냐고 했을 때 둘 다 이제 7전대 방어를 찍었지만 그 세사 선수보다는 사실은 놀라 선수는 원래 필라델피아 그 에이스를 해줘야 되는 선수죠.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 필라델피아가 최근에 뭐 빠따 흐름도 좋지 않고 승률이 뭐 낮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놀라 선수와 이 지금 물론 이 그 선수가 빠져 있죠. 이제 그 필라델피아 그 에이스 선수가 이제 빠져 있긴 한데, 타자가 빠져 있긴 한데 하퍼 선수가 이제 빠져 있죠. 하퍼 선수가 빠져 있음에도 저는 필라델피아가 충분히 가져갈 만한 경기다 라고 해서 저는 필라 승으로 볼게요. 자, 마이애미랑 이제 애리조나인데 이 두 팀 다 사실은 생각보다는 우리의 생각보다는 괜찮은 성적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팀들이죠.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갤런 선수가 나오고 여기는 알칸타라 선수, 두 팀 사실은 다 에이스의 경기, 에이스 그 간의 이제 등판이죠. 근데 알칸타라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뭐 완전히 뭐 이거는 사람이 아닌 모습을 보여줬었다. 근데 물론 이제 아무리 에이스라고 해도 한 번씩 그런 경기를 하는 날이 있어요. 물론 이제 갈란 선수도 그 전에 경기에서는 지난 경기에서는 호투를 했는데 지지난 경기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 두 선수가 기본적으로 내일 경기에서 호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기라고 보고, 저는 그래도 이 경기가 마이애미가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이애미 빠따도 전혀 애리조나에 밀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토대로 이 경기를 마이애미 승으로 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우치 가능성이 높은 경기인데 일단 이제 볼티모어랑 이제 화이트삭스 이 두 팀이 굉장히 좀 사실은 뭐 초반이라서 승패를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게 뭐 전력 차라고 이제 볼 수는 없고, 사실은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돼요. 이 팀의 전력은 사실 거의 비슷하고 빠따 전력도 비슷하고. 자, 근데 이제 화이트삭스는 사실 시즈 선수가 나오죠. 굉장히 이제 구위가 좋은 선수고 이거는 이제 뭐 반대로 가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는 그래도 이 경기가 만약에 우치를 안 하고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가 시즈 선수라도 볼티모어의 현재 어떤 이제 빠따 이제 상태를 봤을 때는 이거는 어느 정도 점수를 내줄 수가 있다고 보고, 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로드리게스 선수를 상대로 화이트삭스도 충분히 3점에서 4점 정도를 내줄 수 있다고 저는 봐서 이거는 오버로 볼게요. 자, 애틀하고 이제 캔자스인데 지금 이제 드러난 성적도 그렇지만 물론 이제 그레인키 선수가 나오고 이제 그레인키 선수가 뭐 좋은 경기를 보여줬지만 이게 계속 3패를 한 이유가, 사실은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캔자스 시티는 큰 거를 쳐줄 타자들이 별로 없다. 큰 거를 쳐줄 타자도 없고 타선 자체도 그렇게 뭐 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타선이 사실은 물부에서 가장 약한 팀 중에 하나죠,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제 애틀란타는 타선이 지금 현재 가장 불이 붙어 있고 가장 강한 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거를 애틀승을 뭐 굳이 애틀승을 꺾을 이유는 없어 보이고, 문제는 이제 이 라이트 선수가 사람이 아닌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저는 이 선수가 한 3선발에서 4선발 정도를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보고, 자, 그레인키 선수가 물론 이제 긁히는 날에는 굉장히 잘 던지는 건 사실이나, 사실은 이제 그레인키 선수도 더 이제 은퇴를 생각해야 되는 나이고 시즌이죠.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 그레인키 선수가 조금 뭐 긁히는 날에는, 특히 이제 변화구가 긁히는 날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를 할 수 있지만, 자, 그레인키 선수도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강한 구위를 바탕으로 이제 상대편을 압도하는 그런 투수였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사실 피가는 피칭을 많이 하는, 이제 변화구 위주의 피칭을 많이 하는 선수가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레인키 선수의 구위가 너무나 약해졌기 때문에 피해가는 피칭으로는 애틀란타 타자들을 상대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봐서 저는 애틀슨과 마인까지. 자, 세인트루이스하고 이제 피츠버그입니다. 마이콜라스 선수도 이제 뭐 아직까지는 뭐 폼이 그렇게 올라오지 않은 모습. 이제 근데 켈러 선수는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까지는 사실은 사람이 아닌 모습이 반대 개꿀이었죠, 켈러가. 근데 올 시즌에 이제 켈러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치 우리 두산의 그 곽빈 선수처럼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피츠버그의 빠따도 제 생각보다는 좀 포텐이 있는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잘해주고 있으면서 경기를 잘 이끌어가는 모습이죠. 근데 자, 기본적으로 이 두 팀 간에는 승수를 떠나서 저는 전력차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켈러 선수를 뭐 계속 공략을 못할 것이냐고 했을 때는 저는 어느 정도 공략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세인트 승으로 보겠습니다. 자, 오클하고 이제 뉴욕인데, 배당이 사실은 이제 좀 의심스럽긴 해요. 이제 물론 이제 오클랜드가 사람이 아니긴 한데, 물론 이제 이 선발조차도 사실은 거의 뭐 큰 차이는 없죠. 선발도 큰 차이 없고, 빠따는 당연히 뉴욕이 앞서는 부분이고, 그렇긴 한데 왠지 이 경기가 이 구조가 왠지 뉴욕의 일반승을 잘 안 줄 것 같은 그런 배당과 원정 배당이 책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뉴욕 승을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한 매치긴 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오클랜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타선도 굉장히 약한 팀이기 때문에 이거를 오클승으로 가져간다? 그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고, 자,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이 경기는 두 선발이 조금 이제 믿을 수 없는 상황이 하고, 오클랜드도 충분히 뉴욕의 이 부토 선수를 공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저는 이 경기를 오버로 볼게요. 자, 시애틀하고 이제 콜로라도인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사실 제가 이제 오바를 적중을 했지만, 콜로라도가 요 정도까지 점수를 못 내줄지는 몰랐어요. 자, 근데 시애틀이 또 요 정도까지 점수를 많이 내줄지는 또 몰랐거든요. 그래서 물론 적중을 했지만, 콜로라도가 그럼 내일 경기에서 이 카스티어 선수를 공략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고 했을 때, 오늘 경기만큼은 사실 아닐 것 같아요. 오늘 경기보다는 콜로라도가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저는 괜찮다고 봐서 다시 한번 이 경기를 오바 쪽으로 볼게요. 다저스, 제가 오늘 그 세 경기를 예상을 했었는데 방송에서 어제 모두 다 적중을 했죠. 뭐 세크라멘토 승가 오바, 그리고 시애틀 오바, 그 적중을 두 경기를 다 했고, 이 경기가 이제 다저스 승과 마인까지 봤었는데, 그거는 이제 마인이 못하면서 이제 결승타로 다저스가 승리를 했었죠. 근데 자, 이 경기에서 자, 스마일리 선수하고 유리아스 선수가 나고 선발 차이가 너무나 크죠. 선발 차이는 너무나 큰데, 타선을 봤을 때는 뭐 컵스도 다저스랑 이제 거의 비슷한 모습을 이번 시리즈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자, 그런데 자, 기본적으로 투세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유리아스가 어느 정도 털리더라도 스마일리 선수는 더 털릴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경기를 저는 다저스 승과 마인으로 볼게요. 자, 샌디하고 미러키인데, 이게 가장 이제 예측이 안 되는 매치 중에 하나죠. 뭐 다르비시 선수도 뭐 예전만큼의 이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자, 이 마일리 선수도 좀 오락가락하죠. 이제 긁히는 날에는 굉장히 공략하기 힘든 투수.
만약에 이제 긁히지 않는 날에는 굉장히 볼질을 하면서 자멸하는 투수. 자, 근데 올 시즌은 이제 마일리 선수가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자, 내일 경기에서 그럼 다르비쉬 선수가 홈에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냐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타자들을 상대로 어느 정도 실점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샌디에고가 요거를 정배를 받았는데 저는 그렇게 정배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프랜으로 갈게요. 자, 이제 이게 마지막 경기인데 지금 휴지도 지금 알투베 선수가 빠져있다고 해도 뭐 알투베가 빠져있다고 해서 요 정도 성적이라는 것은 사실 아니겠죠. 근데 지금 현재 휴지는 총체적인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있다. 옛날만큼의 그 전력은 사실은 아니라고 보고, 사실상 이제 요 휴지의 이제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될 발데스 선수가 내일 경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히니 선수, 히니 선수도 사실은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었지만 최근의 경기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 휴지가 정배를 받았죠. 휴지가 정배를 받았지만 지금 뭐 정배를 받을 만큼 사실은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지는 사실 못했어요. 근데 저는 내일 경기에서 텍사스가 발데스 선수를 어느 정도 공략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휴지도 마찬가지죠. 휴지도 히니 선수를 상대로 충분히 한 3점에서 4점 이상을 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오버로 볼게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자 이제 잠시 후에 아스날 오버하고 아스날 경기하고 이제 그 미러키는 이제 새벽에 경기가 있는데, 일단 아스날 오버가 응원을 하면서 6연승을 하면 가장 좋은 뭐 베스트고, 만약에 6연승을 하지 못하더라도 내일 아침에 제가 내일 아침에 있는 경기들을 다시 조합을 해서 명분픽으로 다시 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오늘 새벽에 축구 경기 가신 분들, 뭐 물부 미리 가신 분들, 뭐 느바 가신 분들 모두 적중하시기를 바라고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